네, 안녕하십니까. 여기 KNS에서 처음 인사드리게 되는 박태용 수사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요, 이제 KNS에서 저희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특례, 그리고 그 특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이 특례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까 성소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후에 진행되는 수시와 학종까지 어떻게 전략적으로 지원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설명드리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전에 세안에서 한 13년 동안 계속 근무를 했고요. 그래서 과거 입학 사정관제부터 특례 특기자 관련된 수업들을 좀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통계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 학생들 실적이나 그리고 학부모님들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이제 국내고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내신 성적의 어떤 컷이 될 것이고, 해외고라고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IB 성적, 도대체 우리 아이가 몇 점이어야지만 연고대 1차를 통과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누구보다도 좀 더 깔끔하게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순서에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FAQ라고 표현했는데, 특례를 지원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당연히 아실 부분들이지만, 주재원으로 곧 발령이 날 텐데, 혹은 이제 이후에 특례를 준비하게 되시는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이제 알아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 들어갈 거고요. 두 번째, 대학별 지원 자격과 전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2022학년도 모집 요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 기준 그리고 올해 변경 사항들을 참고해서 만든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학부모님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될 텐데요. 바로 합격자 서류 조건입니다. 국내고도 이제 교내외 활동들이나 여러 가지 내신 성적에 대한 비중 때문에 좀 복잡한 계산법이 존재하는데요. 해외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 그리고 IB 스쿨이냐 또는 GPA를 가지고 SAT나 또는 AP를 지원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이 많이 걱정이 될 텐데요. 몇 가지 합격 사례를 통해서 함께 보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네 번째, 특례를 준비하시는 부모님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우리 아이가 지필을 해야 될까, 면접을 해야 될까. 뭐 대부분의 학원에서 컨설팅 상담을 받으시면 지필로 가야 된다, 또 서류로만도 가능하다. 이게 또 학교마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판단하시기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보통 6월, 7월 이제 귀임과 더불어서 자녀들이 귀국하게 되면 이 지필이냐 면접이냐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이걸 어떤 식으로 선택해야 되는지,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비율에 따라 선택해야 되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런 부분도 함께 설명해 드리고, 이제 다가오는 2020년도 특례는 어떤 식으로 대비해야 이후에 있는 수시 특기자와 그리고 우리가 지원 가능한 학생부 종합전형까지도 골고루 놓치지 않고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입니다. 보시면 이 특례가 뭐냐? 자, 제가 기본적인 개념만 설명했기 때문에 이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3년이나 12년이냐 체류 기간에 대한 지금까지 논란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작년부터 자격 조건이 일원화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2년 특례, 6년 특례, 9년 등 다양한 방식으로 특례 조건들이 존재하였으나 이제 작년부터는 3년, 12년, 그래서 3년의 중고교 과정 그리고 12년의 전 학년 이수 과정, 이 두 가지만 존재하고요. 여기에 따라서 공동 지원 자격 조건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시는 게 바로 공동 지원 자격으로 보호자의 해외 근무 국가와 동일 국가 소재에서 1년을 포함한 3년 체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3년이라는 조건을 채우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바로 1095일. 부모와 자녀가 같이 함께 보낼 수 있느냐?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부모는 3분의 2, 자녀는 4분의 3. 이런 내용들이 이제 대교협 자료에 나오는데요.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아이가 올해 9월 1일 날 학기가 시작하고 내년 6월 20일 날 학교가 끝난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3년을 따지면 1095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특례 자격 조건이 될까요? 보통 특례 관련해서 학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인데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특례는 학교 학제가 보장되는 그 기간만 다니면 조건이 다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자 연연하실 필요가 없다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아까 두 번째 보셨던 내용 중에서 1년이라는 거, 고교과정 1년. 자, 9학년, 10학년, 11학년, 그리고 8학년, 9학년, 10학년. 어느 게 특례 조건이 될까요? 둘 다 되는 거죠. 고교는 고등학교 1학년만 다녀도 되는 게 아니라 고교 과정 하나만 들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과 고1, 2 혹은 중학교 2, 3과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한 개 학년만 포함되기 때문에 3년 특례는 조건이 과거에 비해 생각보다 완화됐다라고 보시는 부분도 일면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12년 특례로 간다면
우리나라 학제 기준으로 초, 중, 고 이 12년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영국같이 13년인 경우도 있고 일부 국가들처럼 12년 이내의 국가도 존재하게 되죠. 그리고 중복학기,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외국으로 가서 초등학교 1학년을 한 번 더 하게 된다. 이런 거는 뭐 몇 번에 걸치든 간에 한 회 정도 인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학교 측에 문의하고 또는 저희를 통해서 컨설팅이나 상담을 통해서 확인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2년 특례 같은 경우는 그 조건 자체가 워낙 까다롭기 때문에 매년 진행되고 있는 특례 지원자들의 전체 정원 중에서 가히 5% 이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 전형 절차가 있는데요. 특례는 다른 전형들과 달리 보통 7월 달에 진행이 됩니다. 7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7월 말까지 원서 접수가 진행이 되고요. 여기서 말이라고 하면 작년 기준으로 22일 그리고 25일까지 정도의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 제가 이 특례 설명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하단에 특례, 특기자, 학종 전형별 지원 이런 얘기까지 같이 말씀드린 이유는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부모님들. 입시 칼렌더를 놓고 봤을 때 해외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5월 또는 6월 달에 졸업을 하고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통상 겨울방학 때 미리 왔다 가면서 특례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그리고 특례 조건들을 따지게 될 겁니다. 그럼 특례 모든 걸 올인해야 될까요? 자, 특례 조건이 좋은 점은 바로 7월 중순에 원서 접수가 진행이 되고 8월 초에 1차 서류 발표나 지필고사를 통해서 여기서 말씀드린 지필고사는 서류가 없는 경우에 지필고사 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8월 중순에 2차 면접고사나 또 다른 학교들 유형에서의 지필고사 그리고 9월 달에 합격자의 발표가 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특례가 수시 원서 6장 중에 하나로 쓸 수 있는 카드라고 본다면 특례를 쓰고 수시 특기자를 쓸 수 있고 특례를 쓰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 연대 같은 경우는 국제형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특례가 좋은 점은 지원과 결과를 빨리 알 수 있다. 성공을 한다면 뒷전형을 안 봐도 되고 그리고 실패를 한다면 뒷전형에서 내 스스로를 만회할 수 있다는 그런 좋은 경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례 자격 조건이 된다면 나는 무조건 특례로만 끝내야 된다라는 생각보다도 아까 성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참고해서 내가 수시는 어떨까? 해외고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분명히 있을까? 자, 국내고와 더불어서 해외고도 충분히 지원 자격 조건을 학교에서는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마지막 5번째 보겠습니다. 학교 교과 이외에 필요한 것들. 제가 지금 나열한 것들이 SAT, IB, 그리고 LP나 TOEFL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IB 같은 경우는 IB 스쿨에서 학교에서 이제 디플로마 과정을 거치기 전에 기본적으로 뭐 익스텐드 에세이나 그리고 I 같은 과정을 통해서 스코어 획득 가능합니다. 그러나 SAT나 AP, TOEFL 같은 경우는 뒤에서 이어지는 합격 사례에서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채울 수 있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이 지원 가능한 대학 또는 합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 6번에 이게 아마 이제 특례를 지원하시고 그리고 특기자까지 지원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 아이는 원서를 어떻게 나눠야 되죠? 자, 제가 4, 2, 0 그리고 4, 1, 1, 5, 0, 1 이렇게 나눴던 이유가 바로 특례, 특기자, 학종에 대한 구분입니다. 통상 한국에 들어오시는 재외국민 특별 전형을 지원하시는 학부모들은 대부분 4, 2 전형을 많이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특례로 원서 4개를 쓰고 특기자로 2개 정도. 과거에는 그 원서 2개로 쓰는 특기자가 연고대 중 상위권 학교 하나, 그리고 한양대나 성대나, 그리고 외대 경희대 이런 식으로 많이 썼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성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특기자 전형의 단계적 축소로 인해서 현재 남아있는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연대와 그리고 국민대 정도밖에 안 남게 됐습니다. 지난해 끝으로 경희대가 종료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과거의 특례와 특기자에 대한 배분 비율이 어떤 식으로든 현실적으로 변형이 될 것이고 그런 면에서 특기자 하나를 쓰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쓰거나 아니면 특기자 전형 중위권 학교들이 사라졌으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바로 넘어가는 이런 케이스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대학 지원 자격 및 전형 분석이 되겠습니다. 일단 주요 학교들 위주로 먼저 살펴보고 나머지 학교들에 대한 지원 자격이나 전형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홈페이지도 공개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스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세대학교입니다. 이거는 작년 21학년도 기준입니다. 먼저 보시면 중고교양 이수하고 그리고 모집단위 1단계가 서류 100%, 2단계가 면접이 40%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특례는 연대에서 면접을 진행하고 면접이 40%인가요? 네, 맞습니다. 물론 계열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예체능 계열 같은 경우는 실기 100점. 하지만 2020학년도 이제 준비해서 내년을 들어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약대에 한 명이 추가됐다는 거, 이것도 노려볼 만한 얘기죠. 이과를 준비하거나 IB 스쿨을 다니면서 하이 레벨로 바이오 마스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준비했던 친구들은 충분히 노려볼 만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아까 성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이제 그 대학교별 자기소개서가 폐지된다고 했는데요. 고대는 그 부분을 바로 받아들였습니다. 자, 2022학년도 변경사항은 자기소개서가 폐지된다는 것입니다. 연대는 그대로 있나요? 네, 있습니다. 특례에도 마찬가지로 자기소개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서류 제출로만 끝나진 않는다는 거죠. 자기소개서의 어떤 그 영향력이라는 건 과거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고려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1단계 성적 70%와 면접 30%, 연세대보다는 비율이 좀 낮은 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자기소개서를 폐지하는 등 교육부 정책을 충실히 따르는 방향으로 면접고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렸던 연대 같은 경우에는 국제학부에서는 통계 자료를 기반한 재심은 면접이 되고요. 영어 면접입니다. 그리고 고려대 같은 경우는 모든 계열의 면접이 한국어 지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례라는 지문을 가리게 된다면 이게 특례 문제인지 또는 고대 계열 적합형 문제인지 구분이 가지 않을 만큼 어떤 한국어 단락에 맞춰 있는 질문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대가 지필고사가 없다는 의미에서는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겠으나 이 면접이라는 부분 자체는 일견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국내고 학생들이 봐도 어려울 수 있을 만한 문제들이 나오기에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요. 세 번째,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는 2016년도까지만 해도 지필고사로 준비했던 대학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면접 전형이 바뀌게 되면서 첫 해에는 인성 면접이다, 재심은 면접이다 말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는 거 면접 30%. 재작년까지는 면접 30% 하면서 전공에 대한 계열 적합성이나 그리고 지원자에 대한 지원 동기 같은 것들을 물었다면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면접이 취소가 됐고요. 면접 30%를 유지한다는 방향성에는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자, 코로나가 웬만큼 정리가 되고 올해 다시 특례를 준비하게 된다면 이 면접의 비중도 본인이 제출한 서류에 기반해서 면접이 진행이 될 것이고 이 30%라는 비중은 상당히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겁니다. 자, 그 이유는 나중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성균관대학교는 특기자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특기자에서 면접을 보고 뽑는 학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례학교 중에서 서류로 지필고사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학교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제는 면접을 통해 들어왔기 때문에 연고대를 쓰는 친구들조차도 성대에 지원해 볼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서강대 학교입니다. 서강대야말로 서류 100%를 뽑는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이건 뭐 특기자에도 이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설명드리기보다는 서강대는 모집 단위가 작다. 그리고 서류를 100% 뽑는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서류가 얼마나 충실하냐의 부분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내 활동에 대한 어떤 것들을 챙겨야 될까?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한양대학교는 특기자 전형에서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에세이가 빠졌지만 특례에서는 면접, 그야말로 영어 구술고사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최적의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뒤에서 저희가 소개를 하겠지만 이 국제학부의 경우에는 영어 구술 면접이 60%를 차지하면서 면접의 비중이 상당히 높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특례 국제학부 같은 경우는 매년 3명 정도의 학생을 뽑고 있고 지원자들은 32명에서 40명 가까이 매년 13대 1 정도, 10에서 13대 1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뒤에서 면접 문제를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오히려 연대, 고대, 특례 면접보다 더 높은 난이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고대 특례를 쓸 수 있는 자격이 되지만 한양대는 내 IB 스코어가 40 안 돼서 그냥 써볼래 라고 했다가는 낭패를 당하기 쉬운 케이스라는 거 뒤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한양대 같은 경우는 의과대학에서 1단계 성적과 면접과 30%, 여기서 말씀드린 면접고사는 자, 전공에 대한 것들 그리고 개인 인성은 아닙니다. 뒤에서 나오게 되는 몇몇 국립대에서 그 의대 같은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의대 면접에 특히 특례 같은 경우는 서류만 제출하거나 그리고 토플 점수를 내는 학교라고 한다면
점수가 118 이상이 되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면접은 단순 인성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 그 부분은 의대 면접 관련된 부분 나중에 설명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류에서 여기 보면 이후의 학업 비교과 활동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왜? 재수 경향들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20학년도는 변경사항이 지필고사가 폐지되고 그리고 1단계 서류평가 100%에서 2단계는 서류가 20%까지 들어간다. 참고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대학별 과정으로 중대나 경희대 단계로 내려가겠습니다. 중대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지필고사의 지필고사로 이제 문과 계열에서 학교를 가기 쉬운 케이스인데요. 의학부의 경우에는 서류평가 100%에서 2단계에서 심층 면접 40%로 합니다. 자, 제가 괄호 지성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당연히 전공 적합성 관련된 아주 지적인 내용을 묻겠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국어 40%, 영어 60에 각 과목별 60번 정도의 시간을 주고 시험을 보게 될 것이고요. 이외에 주요 사립대하고 알려져 있는 외국어 대학교와 그리고 이대 같은 경우도 지필고사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지필 학교들 중에서 대다수 학생들이 지원할 학교들은 어디죠? 라고 묻는다면 이대 그리고 외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대와 그리고 동국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건국대의 수의과는 인성 면접으로 진행이 됩니다. 아까 제가 의대 같은 경우는 인성 면접이 아니라 전공 적합성 관련된 심층 면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건국대학교 수의과는 인성 면접. 그 인성은 단순히 우리가 지원 동기 그리고 살면서 어떤 고난과 그리고 성공 경험 또는 자신의 성격의 장단점에 대한 얘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창의력과 관련된 인성 면접이 될 것입니다. 가령 과거의 건대 수의과에서 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본인은 몇 점짜리 학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00점 만점에 몇 점일까? 자, 이건 100으로 표현해도 0으로 표현해도 50이 됐든 무슨 숫자가 됐든 어떤 자기만의 창의적인 답변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면접이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홍익대학교하고 숙명여대가 남았습니다. 숙대 같은 경우는 1단계 성적과 면접보사 20%인데 홍익대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면접의 경쟁률이 치열한 게 서류와 면접이지만 이 면접고사 자체가 그야말로 인성에 기반한 것입니다. 지나가다가 쓰러진 할아버지를 일으켜 세워주고 면접에 늦겠다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우리가 과거에 딜레마틱 관련된 면접 문제에서 많이 나왔던 내용들인데요.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지필고사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외에 다른 학교들은 제가 몇 가지로 추격해서 올렸는데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설명의 자료 이후에 업로드되는 자료실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학부모님께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가장 기대하시는 부분 바로 합격자 서류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문과 계열입니다. 자, 학생 같은 경우는 인도 소재의 국제학교에 다녔습니다. 아시겠지만 인도 5년 거주했으니까 그 조건을 충족하게 될 거고요. 토플 점수가 116점에 IB 스코어는 제가 다 안 넣었습니다. 하지만 SAT 1이 1540 상당히 괜찮은 점수죠. 그리고 이 학생의 특기할 만한 점은 바로 AP에 이렇게나 많은 과목을 했다는 것입니다. 2015년도 과거에 저희가 이제 수업 진행하는 중에 중국에 오는 학생 중에 SAT가 1540에 AP가 11개가 있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10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당연히 고대를 붙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케이스로 보자면 토플 점수와 IB 스코어를 정확하게 표기는 안 했지만 AP 과목, 이수 과목이 많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까? 네, 과거에는 상당히 승산이 있는 케이스였습니다. 제가 이 사례를 말씀드린 이유는 요즘 IB를 배우는 국제학교가 많고 IB 스코어 식으로 나열되는 것 때문에 SAT나 또는 AP가 등한시되는 경우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학생의 실적은 바로 연세대학교 국제학부대입니다. 이 국제학부가 가능케 한 거는 바로 MUN 활동 그리고 인턴십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희망 진로를 명확하게 세팅했다는 게 도움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러시아 소재 국제학교를 다니지만 토플 점수도 저희가 특례나 특기자 지원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무난한 점수, IB 스코어는 39점 정도. 하지만 본인도 활동 내역 중에서 MUN 의장 그리고 세종학당에서 120시간 정도 열심히 봉사활동했다. 이런 이력을 가지고 중앙대랑 한국외대 지필고사를 통해서 합격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례 보겠습니다.
자, 통상 해외에서 오는 국제학교 학생들 중에서 가장 많은 케이스, 필리핀 동남아 쪽이죠. SAT1은 낮지만 IB 스코어가 41점입니다. 자, 보통 프리딕과 파이널의 점수가 차이 나서 학교를 마치고 6월에 한국에 들어오고 7월 달에 보통 학원 수업을 듣게 되면 프리딕이 42점이 넘으니까 나는 연구대 준비해야지 하다가 파이널 스코어가 낮으면 바로 반을 바꿔서 한양대나 지필로 돌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이런 케이스를 말씀드린 이유는 처음부터 프리딕과 파이널의 스코어를 명확하게 예측하기 힘듭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파이널 가지고 낼 수가 없었죠. 그런 문제로 인해서 IB 스코어가 높든 낮든 이 정도 점수라고 해서 무조건 연구다 쓸 수 있다. 이건 아니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GPA 6점이고 실제로 뭐 아너 월드 그리고 로치 프레지던트 연대국제학부 서강대 성대 이렇게 썼지만 실제로 합격한 데는 한양대 국제학부 면접을 통해서 붙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아프리카 소재 국제학교입니다. 제가 아프리카라고 폭넓게 얘기한 경우는 특별한 그 지역을 말하기가 좀 어려워서 말씀드렸습니다. 통상 아프리카 쪽에서 오는 애들은 나이지리아, 그리고 수단, 그리고 에티오피아 쪽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토플 점수는 113점, 그리고 GPA 평균은 3.8에다가 SAT는 1340. 점수가 좀 높진 않은 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희대, 한국외대, 한양대, 중대 사실상 우리가 특기자로 지원한다면 이런 학교들을 쓰기에도 상당히 점수가 애매한 학생입니다. 하지만 이 친구가 특례로 지원했기 때문에 바로 중대 응원과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과 학생은 우즈벡 소재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플과 SAT는 무난한 정도입니다. 하지만 IB 스코어가 상당히 높죠. 그리고 하이 레벨로 잉글리시 B와 바이오매스 약간 이과 계열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스탠다드 레벨로 캠 코리안 이코노미 그리고 익스텐디드 에세이에서 여기에 제가 코리안이라고만 표시했지만 한국 문학 작품에 대한 분석을 했던 내용을 썼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육봉사. 자, 이런 커리어 파스를 가지고 어떻게 했냐? 결국에는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 의대를 합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토플이 높아야 되고 SAT가 높아야 되고 이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IB 하나로도 커버 가능하다. 그렇다면 반드시 또 IB여야 되는가?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저 밑에 보겠습니다. 베트남 소재 국제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플 112점, 그리고 SAT가 1550, SAT가 두드러지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IB 파이널이 41점이 되겠습니다. 물론 하이레벨에서 이과 계열을 준비했고요. 스포츠 봉사 그리고 IT 봉사를 했고 희망 전공이 컴퓨터와 IT 계열 쪽입니다. 그래서 결국 합격한 지역이 성균관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붙게 됐습니다. 자,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중국 소재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토플 점수가 100점, 그리고 SAT 1400입니다. 이 점수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중국이 SAT 문제 유출이나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조금 디밸류에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 자체가 높지 않은 경우로 저희가 기대하기 좀 힘들었던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IB 스코어가 40점, 이게 이제 43 만점에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몇 가지 과목들에 대한 스코어가 있지만 결국 연대 통계, 한양 소프트웨어학과 결론 어떻게 됐냐고요? 한양대 소프트웨어 붙었습니다. 그럼 자, 지역이 어디냐를 보다도 또는 SAT나 토플이나 보다도 IB가 잡을 수 있고 또는 IB를 이수하는 하이레벨과 스탠더드 레벨의 어떤 수업 포지션. 자, 대부분의 국제학교에 계신 학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바로 이런 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과목을 우리 학교에서 안 해주는데 따로 해야 되나? 어떻게 준비해야 되죠? IB 스쿨을 진행하고 있는 국제학교라면 학교 이수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겠지만 AP나 SAT 같은 경우는 따로 공부가 가능하죠. 그런 식으로 채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사례입니다. 멕시코 소재, 남미 쪽이죠. 그리고 토플 112점에 SAT는 좀 중위권이고요. IB는 41점. 자, 뭐 이공계를 하더라도 높은 점수는 아닙니다. GPA 4점이고 수학 재능 기부를 많이 했고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지원 전공이 고대 산업경영, 한인 산업공학과, 그러니까 공학 계열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연대 하스에 합격했습니다. 자, 하스 내 기술경영 여러 가지 있죠. 그런 부분 관련해서 합격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문과 4명 그리고 이과 4명의 어떤 남녀 학생들의 사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런 몇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지원해야 될까? 특례를 지원하실 때 지필고사이냐 면접고사이냐. 자, 중요한 거는 그 정답보다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별하는 겁니다. 제가 사례를 추출할 때 일부러 전 세계 지역의 대륙을 가리지 않고 SAT도 IB도 또는 그 이후의 활동도 다양한 학생들을 가지고 추렸습니다. 체류국의 학교 수준,
뭐 중국이 저평가돼 있다, 그리고 동남아가 어떻다, 그리고 아프리카는 열악하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한국에서 학교의 대학 입학 관계자들이 그것들을 판단할 때 중국에 있기 때문에 학교 좋은 학교인데 안 좋은 학교인데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학교 수준이란 건 아이비를 진행하고 있는 국제학교라면 개설 과목의 정도, 그리고 학생들이 교회 활동으로 얼마나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보여주는 학교의 어떤 평판이나 그리고 환경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SAT와 AP 조건 또는 IB 과목에 대한 선택도 상당히 중요할 것입니다. 전공과도 연결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디플로마 과정에 대한 파이널 스코어, 교내 활동 내역도 상당히 중요할 것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갖춰진 상태에서 두 번째는 학교별 또는 학과별 요건에 따라 선택한다. 자, 이 이전에 제가 연세대학교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학교들에 대한 작년 그리고 올해 변경 사항도 포함된 모집 요강에 대해서 설명드린 부분들 아까 보셨을 겁니다. 지필만 보는 학교, 면접도 보는 학교, 서류만 보는 학교, 토플만 내는 학교, 몇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자, 이 수많은 전형들이 존재하고 학과별로도 모집 요강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느 학교에 또는 어느 학과에 지원할지를 가장 먼저 판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하양대 국제학부는 면접이었지만 인문계열은 지필을 봤다는 거, 이런 사례를 참고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는 건 최근 저학금 입시 동향을 파악한다. 자, 과거에 비해 스카이 중심으로 서류 지원에 집중이 된다. 제가 서울대는 빼겠습니다. 12년 특례밖에 없으니까. 그럼 연대 고대로 지원자를 증가한다. 왜요? 3년 특례, 12년 특례 두 개로만 나눴으니까요. 자, 모집 단위가 단순해진다는 건 다른 말로 지원 자격을 가질 수 있는 학생들이 많다는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 IB 스코어가 파이널이 나오기 전이라면 프리딕 가지고 한번 지원해봐야지. 또는 내 에세이 점수가 높다면 또는 내 AP 점수가 다양하게 많이 갖춰져 있다면 이런 걸 상태로 연고대는 한 번씩 넣어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자들이 많아지고 경쟁이 높아진다는 것 자체가 반드시 학교를 들어가기 어렵게 만든다는 건 아니라는 거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표기를 했고요. 그리고 재수 이상의 의대 지원자도 증가하고 있다. 아시겠지만 국내고도 마찬가지로 의대 지원 열풍이 또 불고 있죠. 특례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의대 지원자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재수도 삼수도 가능해지면서 의대 지원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중도기국자 입시 여건이 불리해졌다. 자, 중도기국자라는 말씀은 아마 뭔지 아실 겁니다. 그 과정을 마치고 오지 못하고 일찍 들어오거나 또는 여러 가지 과정으로 한국에 고2 겨울방학 또는 고3 신학기를 앞두고 들어오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중도기국자들은 과거에는 국내 교과 과정을 이수하고 그러니까 3학년으로 들어오거나 2학년으로 들어오거나 또는 국내 일반고 또는 특목고 편입을 통해서 그 과정을 다 이수하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됐지만 더 이상의 중도기국자들의 입시 여건이 좋아지는 상황이 아니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가급적이면 조건을 맞춰서 그 과정을 다 이수하시거나 중도기국자라면 내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특목고에 들어갈지 혹은 일반고에 들어가서 빨리 내신을 챙길지 이 부분을 선택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자, 면접고사 기출 문제입니다. 지필고사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문제 유형이 다양하고 국어, 영어, 수학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대표적인 형태인 면접고사를 가지고 저희가 기출 문제를 좀 찾아봤는데요. 20학년도, 21학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지문이 없었습니다. 19학년도나 20학년도나 면접고사의 문제 유형은 이렇게 됩니다. 이거 연대 케이스고요. 연대 같은 경우는 해당 지표에 대한 분석, 19학년도는 문제가 2개였고 그리고 20학년도는 문제가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러면 연대 면접고사, 구술고사의 특징이 뭐냐? 지표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합격자 사례, 지표를 분석할 때는 가로축과 세로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지표의 제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문제 속에 나와 있는 지원자의 배경 지식을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고요.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하양대 같은 경우는 면접 문제가 가히 에세이 수준의 문제가 똑같습니다. 면접 프로세스 보겠습니다.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지문을 7분 정도 보고 그리고 영어 발표는 3분밖에 주지 않습니다. 이 지문을 7분 보고 면접을 3분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급하게 이루어지고 또는 3명밖에 뽑지 않는 전형이기 때문에 아주 희소하고도 학생들이 열심히 빠져들어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특례라고 한다면 연대가 어렵고 곧 한양대가 쉽다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다는 거. 특례는 모든 과정에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올해 특례 입시는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저는 바로 share, 나누다라는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자, 점수가 중요합니다. 앞서 성재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숫자를 이기는 문자는 없죠. 자, SAT가 됐든 IB가 됐든 어쨌든 숫자가 중요하다. 제가 아까 합격 사례에서 몇 가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희망이죠. 자, 다소 추상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한국에 들어오기 전 혹은 한국에 들어와서 내가 어떤 입시 방향을 잡게 되든지 간에 내가 만들어진 성적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이 학교를 가기 위해서 지필고사가 됐든 면접이 됐든 자기소개서가 됐든 어떤 것들을 채워가지고 소위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냐,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질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액티비티, 자, 교내 활동들이란 부분. 오늘 설명의 자료에서는 교내 활동들을 제가 언급만 하고 말하는데 다음 설명할 때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한 2,000건의 데이터를 가지고 교내 활동들이 어떻게 좀 크리티컬하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지금 11학년인 경우와 10학년인 경우는 앞으로 교내 활동을 어떻게 꾸려 나가야지만 문과라면 뭐 연고대, 그리고 이과라고 한다면 의대를 올릴 때 내가 이런 활동들을 좀 하면 좋겠다는 거에 대해 좀 가이드를 드릴 건데요. 교내 활동들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스코어를 채우는데 교내 활동 어떻게 해요? 그건 상위권 대학을 가지 않겠다는 거죠. 둘 다 채워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선별해서 경제적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rate. 자, 여기서 말하는 비율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례로 몇 개 쓸지, 특기제로 넣을지, 학종으로 넘어갈지 이 부분들에 대한 비율도 아마 부모님들이 또는 학생과 상담을 통해서 열심히 선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필이든 면접이든 어쨌든 내가 가진 성적을 마지막으로 완성시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지필이든 면접이든 어쨌든 뒤집어지는 게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합격을 완성시키는 기회를 생각해라. 이런 부분을 챙겨야지만 특례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KNS에서 진행하고 있는 재국민 프로그램입니다. 자, 크게는 한 세 가지 타입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 타입이 특례 지원및 학습기획 상담이라고 11학년 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특례 컨설팅을 진행하는 또는 특례 수업을 진행하는 학원들이 현재 들어오고 있는 12학년들 또는 IB를 곧 마치고 이제 5월 이후에 들어오겠죠. 이런 친구들을 상대로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미리 학생들을 관리하고 키우는 거에 목적을 좀 두고 있습니다. 어차피 12학년들은 다 만들어진 친구입니다. 어떤 컨설팅을 하든 또는 어떤 식의 지필고사나 면접 연습을 하든 소위 되는 놈은 되고 안 되는 놈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 크리티컬한 부분보다 우리가 다듬어 가겠다는 의지, 저희 학원의 의지가 좀 반영된 부분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원서 지원 및 자소서, 이게 이제 12학년 될 건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저희는 원서 지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거 웨이트라고 말씀드렸죠. 그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난해 저희가 학생부 종합전형 수업을 진행하다가 이런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좋은 IB 성적으로 들어왔고 의대가 될 줄 알고 전부 다 특례 플러스 학종 의대를 넣었다. 그럼 다 떨어지고 건국대학교 컴퓨터공학 다니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학생이 이번에 재수를 통해서 의대도 몇 군데 넣고 수능 공부까지 다시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대표적인 원서 지원 어떤 비율에 따른 실패 케이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서 지원 및 자기소개서 이걸 가지고 이제 당장 입시에 해당이 되는 12학년들에 대한 어떤 컨설팅이 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강좌 연계 학습 관리와 고교 전과정, 이거는 뭐 11, 12학년 모두 해당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아마 저희 KNS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행이 될 것이고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나중에 학원에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특례 관련된 상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아침에 시작할 때 약간 방송 사고가 있어가지고 가까스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설명에 한 내용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유튜브에 이렇게 1부, 2부 나눠서 이렇게 올리고요. 또 저희 이제 합격 사례들 수기들은 이렇게 저희 KNS 카페가 2개가 있습니다. 특례 특기자 카페가 따로 있고 내신 카페가 있으니까 그 카페에 가셔서 직접 아주 생생한 합격 수기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특례 관련된 것도 이제 박 소장님이 계시니까 상담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입시 전반적인 거, 뭐 UIC나 전반적인 학종 특기자 관련된 것도 이제 제가 상담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채팅창에 한 1분만 저희가 한 시간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게 있으면 질문을 하시고 또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요런 문의를 그 학원에 할 수 있는 전화번호 혹시 좀 하나를 써드리면 어떨까요? 요거를 요런 문의를 할 수 있는 전화번호가 555에 맞죠? 4569 맞나요? 0938. 예. 그래서 요 프로그램 관련된 문의처는 요렇게 됩니다.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한 가지 개인적인 좀 질문이 있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이제 자소서가 이제 일반 학종하고 특기자 뭐 모든 대입에서 이제 2024부터는 아예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부터 이제 없애겠다는 대학도 조금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이제 특례 쪽은 완전히 다 알지 못하니까 근데 이제 한국 학생이야 사실은 그래도 한국 고교를 다니면 학생부라는 말하자면 자료가 있으니까 걸출한 자료가 되게 디테일한 자료가 있으니까 이제 자소서 없이 선발을 가능하겠지만 이제 특례를 쓰는 해외고를 다니는 학생들은 자소서가 없어지면 안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소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가능합니까? 일단 특례 관련해서는 그 대기업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어차피 24년도에 다 없어지는 걸로 돼 있지만 특례에 관해서는 아직 뚜렷하게 확정은 아니죠. 네, 답변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특기할 만한 점은 제가 이제 그 슬라이드에 표시를 했지만 고대 같은 경우는 이제 빨리 충실히 따른다는 의미에서 특례도 제거를 했지만 그렇죠. 나머지 학교들은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다만 이제 그렇게 되면 폐지가 아니라 자기소개서가 4개 항목에 5,000자, 5,500자에서 3개 항목에서 한 3,000자 정도 주는 형태로 그러니까 특례 같은 경우는 이미 줄어서 시행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상태로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 입시가 전형별로 또 학교별로 다 개별화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너무 이제 일반적인 언론 보도나 누구 카더라 통신으로 듣지 마시고 개별 체크를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모든 대학이 다 전화를 합니다. 전화하고 저는 고등학교에도 전화를 하고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저희가 또 설명회 있으면 양질의 콘텐츠를 준비해서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